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러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왔던 알고리즘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래밍은 데이터가 있으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당 데이터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분야는 조금 다른데요. 데이터와 답이 주어지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 데이터와 답 사이에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표현이 등장했죠. 머신러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꼭 필요로 합니다. 아직은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는 폐암 환자의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의 생존율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총 470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종양의 유형, 폐활량, 호흡곤란 여부, 고통의 정도 등 17개로 정보를 분류한 것이고, 마지막 열에 보이는 0과 1 값이 사망과 생존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종양의 유형, 폐활량과 같은 환자의 상태를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주로 속성 또는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사 여부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시퀀스로 표현을 해볼까요? 데이터와 답은 각각 속성과 클래스로 매핑이 되고, 저희는 결국 이 속성과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각 환자의 이 수치가 어떻고 저 수치가 어떠했을 때 수술을 하고 나면 생존할 수 있는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제가 계속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별건 아니고 딥러닝은 결국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딥러닝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봤듯이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무엇을 분석하는지 알 길이 없겠죠? 다음으로는 하드웨어인데, 본인의 PC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인공지능 공부를 위한 여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을 진행할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위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 중 CPU와 GPU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는 컴퓨터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때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근데 CPU는 이러한 작업을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작업을 처리하는 코어의 개수가 적지만 그 코어의 기능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GPU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유닛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왜 이야기하냐? 딥러닝의 행렬 연산이 그래픽에서 처리하는 연산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CPU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산술 연산 장치가 여러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요구되는 무수한 행렬 연산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PU에서 딥러닝 연산을 구동하는 것보다 GPU에서 구동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GPU 성능이 좋다면 본인의 PC에서 실행하면 장땡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본인 PC에서 딥러닝을 실행한다면 상당히 느리고 버거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에서 콜앱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파이썬의 다양한 패키지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구글에서 GPU를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 학습에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언어는 파이썬이고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코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좋은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해준다던가 개인 PC로 학습이 가능할 경우 주피터 노트북이나 파이썬과 같은 개발 환경에서도 물론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입니다. 텐서플로우는 2015년에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답게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호환되는 언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커뮤니티가 크다는 점은 정보를 공유할 점이 많다는 장점과 바로 이어집니다. 텐서플로우는 초기에 학습하기가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텐서플로우 2.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그러한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텐서플로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바로 구글이 만들었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버트 모델과 엘모 모델 모두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들은 뭐로 구현되어 있을까요?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텐서플로우입니다. 또한 구글에서 제작한 신경망의 행렬 연산에 특화된 TPU 프로세서가 텐서플로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2017년 구글의 텐서플로우에 맞서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토치는 텐서플로우에 비해 늦게 개발되어 커뮤니티가 적지만 그래도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주로 모델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동적 그래프 사용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바꾸어 넣어보면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적화 역시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로 RNN, CNN, GAN 등 신경망 연구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TPU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파이토치는 엔비디아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여서 엔비디아사의 쿠다 GPU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라스입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위에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우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좋은 라이브러리이지만 입문자가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케라스는 반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단순한 신경망을 구성하거나 기본 기능만 사용한다면 케라스만으로 충분히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한다면 좀 더 디테일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하려면 텐서플로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또한 스레딩이나 큐도 여러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텐서플로우는 어느 부분의 문제인지 알 수 있지만 케라스는 그렇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큰 차이라고 한다면 케라스가 쉽게 사용하다는 점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딥러닝을 공부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